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전에 좀 날씨가 좀 괜찮았고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 예보에는 없었는데 오전에 이건 좀 흐렸길래 빨리 가자. 그래서 자전거를 오전에 꾀를 내서 좀 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궁화꽃, 무궁화 동산이 있습니다. 무궁화꽃,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무궁화꽃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가다가 네덜란드 무궁화꽃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냥 처음에 볼 때는 이쁩니다. 근데 가만히 요리조리 다 따져보고 깊이 있게 쫙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꽃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무궁화꽃, 그 하얀데 가운데 거기에 빨간색이 있고 그냥 쫙 보면 빨려 들어갑니다. 역시 우리나라 무궁화꽃 국화로 선정한 거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참 아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를. 예? 너무 이쁩니다. 그 꽃만큼 이쁜 꽃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무궁화꽃 지금 피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무궁화 동산이 있으면 가서 한번 무궁화꽃 보세요. 물론 이쁜 꽃도 있고 무심히 꽃도 있어요. 예? 이쁜 꽃을 찾아서 한번 쫙 보세요. 근데 서로 비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서양의학을 공부하신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암 환자인 경우, 암 발생하면 항암 치료하자, 방사선하자, 수술하자, 또 새로 신약도 개발했노라, 또 표적 치료제가 생겨났느니, 무슨 중입자 치료가 했다느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암 환자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치료하면 또 금방 날 것 같아요. 3일이면 다 날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 얘기 딱 들어보면. 근데 서양의학을 연구하신 의사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저와 같이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우선 예방이 중요하니까 할 때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고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의사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저하고 생각 같은 서양의학을 공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 했냐면 국내 암 경험자는 유경험자죠. 273만 명. 우리나라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암 환자, 신규 암 환자는 28만 명. 28만 8천 몇백 명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반올림해서 29만 명이라고 하고, 어쨌든 28만 명.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2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제적으로 젊은 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체적으로 식습관이 잘못됐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199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 세계의 50세 미만의 젊은 암 환자, 그러니까 50세 미만은 젊은 암 환자입니다. 24%가 증가했대요. 와, 이거 무서운 숫자입니다. 단일 암, 대장암인 경우 같은 기간에 79%가 급등했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했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올 정도면 이거는 가공식품을 그만큼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에? 자연식을 안 먹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다.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원인이 식습관이더라 이게야. 비만, 당뇨, 장내 미생물의 변화, 이것도 대장암 발병의 원인이다. 그것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조식품을 먹어버리면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정상 체온과 정상 체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포 수준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자연식을 먹어서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먹어서 이 몸속에 60조의 세포, 100조 마리 미생물, 2만여 종의 효소수들의 그들의 먹이가 돼서 이들이 수와 종류가 늘어나야 건강해지는데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 왜? 저영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공식품 저영양의 고칼로리. 그러니까 뚱땡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의도 성모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 뭐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석재 교수님이, 이분이 심근경색 환자의 나이가 젊어지고 있다. 걔가 응급실에서 이제 뭐 주로 업무하시니까 심근경색 환자의 나이가 젊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다 60대 넘어섰으면 지금은 40대 환자도 30대 환자도 볼 수 있고 가끔은 20대 환자도 볼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식습관이 잘못된 거지. 암도 심근경색과 같이 대사증후군의 끝판왕이다.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혈액순환장애의 끝판왕, 이것은 약 8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어김없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학적으로 보면 1 곱하기 1cm, 여기 암 조직조차도 세포 단위에서 보면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가 암세포가 거기 들어있대요. 그 1cm 안에. 근데 이렇게 크기까지는 약 5년에서 15년 정도, 그러니까 평균 10년 정도 이게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동안,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쭉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나쁜 식습관으로서는 고혈당 식사, 당 대사, 이것이 악화되는 거예요. 점점. 그게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다 똑같이 암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고혈당 식사라면 우리 몸속에 이 산성, 아시겠어요? 산성 체액으로 바뀌면 우리 몸속에서 그걸 또 약 알칼리로 바꾸기 위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해. 이걸 또 정리하느라고 우리 몸속에선 저산소, 아시겠어요?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산소 세포 환경이 유발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산소와 저체온이 형성되기 쉽게. 그런데 왜 저산소를 강조하냐면 우리 몸속의 정상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해. 우리 몸속에 20.99%의 산소를 필요로 하고 그걸 먹고 살고 활동을 해서 생명활동을 이어가. 그런데 이 암세포는 무산소 대사, 산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 몸이 차가워지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산소 저체온이 오고 또 대체적으로 암 환자들은 몸이 차갑잖아. 36.5도가 안 됩니다. 암 환자들은. 그러니까 저산소 저체온,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가중돼 버리고 이래 버리면 어김없이 암이 발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초혈관, 이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우신 분도 거기에 산소와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적혈과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서 이 손끝, 발끝에 있는 세포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암을 부른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많이 먹고 자연식 그 식이섬유를 부족하게 먹는 이런 식습관을 가지면 대장암이 발생하는 거야. 지금 여기 앞서 얘기했던 대장암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에 79% 폭등. 이게
가공식품, 인조식품을 많이 먹고 있다.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뚱땡이. 이 가공식품, 인조식품을 먹으면 저영양 고칼로리잖아. 그러니까 뚱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호르몬도 불균형이 와요. 그래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 갑상선, 그 다음에 인조당분, 아시겠어요? 설탕, 스테비오사이트, 아스파탐, 이런 인조당분, 가공식품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먹어보니까 췌장암이 생겨. 왜? 여기 인슐린, 인조당분이 들어가면 인슐린이 빵빵 나와서 그걸 끌어내려야 되니까. 이런 악순환이에요. 문제는 암이 좋아하는 식습관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발생하고 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잘못한 게 없어? 식습관을 잘못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요즘 보면 뭐 그 저녁에 배달 음식, 그 다음에 뭐 야식, 간식, 외식, 회식, 폭식, 과식, 삼시세끼 이외에 먹는 것들, 과자, 나부레기, 빵, 떡, 전부 다 암을 부르는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건 뭐냐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조식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단순당, 아시겠어요? 인조당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정제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 또는 열량, 이것보다 더 쓸데없는 것이 더 많더라 이게. 영양은 부족하고 칼로리만 높더라 이게. 그게 뚱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진단되고 나면 몸의 혈관이 실시간으로 망가지며 암으로 진행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경고를 보냅니다. 라고 결론을 줬어요. 이분이. 동의보감에 풍자백병지장이라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간다. 혈관이 실시간으로 망가져. 당뇨병 있는 환자들 그 약을 먹어서 뭐 혈당이 뭐 정상치 참고치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있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는 치매나 중풍 맞는 거, 이 얘기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야. 식생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이러한 식생활 관리는 일찍 할수록 좋다. 젊을 때부터 하라 이게야. 나이 먹은 다음에 관리하려고, 암이 발생한 다음에 뭐 식습관, 뭐 식이요법하고 그 난리 법석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질환자들은 약을 복용하기보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 지표를 유지할 정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다. 저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네. 약을 끊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등을 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털어라, 그 얘기입니다. 필수라고 했어요.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침을 정상적으로 먹자. 아침을 걸으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왜? 점심, 저녁을 과식하게 돼 있어요. 저녁에 아침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 소비하지 않고 그냥 남겨놓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아침은 하루 한 끼 생식으로 저는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충분히 섭취해라. 어제 지난 시간에 유튜브 말씀드렸어요. 콩팥이 망가지는 식습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전부 다 그랬어요. 소금이 콩팥을 망가뜨린다. 혈압을 올린다. 그런데 204개국 식습관과 이런 걸 점검해 보니까 조사 결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과일, 생식, 즉 생식과 생채식, 이걸 적게 먹은 결과가 콩팥이 망가져서 결국 맨 마지막에 투석과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과 생채식이 콩팥 질환을 예방하는 최고의 보약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암을 예방하는데도 아침에 생식으로 하고 야채, 과일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도 암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산소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습관, 이런 걸 통해서 마음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하는 얘기나 무엇을 먹느냐가 내 몸을 만든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먹는 것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암이 발생한 채로 아픈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생식과 생채식, 아시겠어요? 그 중에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건강 정도가 다 다르니까 체질도 다르고, 그래서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하루 한 끼는 생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물입니다. 우리 몸속에 70% 수분이 좋은 물을 먹는 거, 그게 대사 활동의 기본입니다. 대사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는 물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 체액과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필수 음식, 소금이에요.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이면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김장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그 다음에 무슨 운동 같은 건 위적이니까 맨발 걷기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건강, 자연에서 배워야 됩니다. 내 몫이 얼마만큼이고 내 자리가 어디고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자꾸만 배우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겸손과 양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양보가 몸에서 배어나옵니다. 그러나 무식하면, 평생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겸손과 양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배우는 거, 이거 참 힘듭니다. 비교 욕심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 빌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에서 배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갔죠? 건강을 잃고 나서 이제 겸손과 양보 없이 평생 학습을 하지 않아서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지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 못 배운 티, 아는 거 별로 없는 무식한 티 내는 게 보면 지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목소리 크고, 그냥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너 틀렸다, 잘못했다고 지적질하는 놈들이야. 아니,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거지. 의견을 달리하는 것 뿐인데 그걸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지적질하고 있어요. 지가 무식한 줄 모르고. 그런 놈은 무식한 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잃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암을 예방하고 즐거운 인생살이도 내 학이 나름이었노라. 결국 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는 것에 따라서 곧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고 이렇게 히포크라테스도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즐거운 인생살이 역시 내 학이 나름이다. 좀 더
진즉에 생식, 생채식, 그 다음에 물, 소금 이런 걸 좀 식습관을 바꿨더라면 암 발생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암이 발생한 후에 꼭 후회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서양의학을 연구하시고도 굉장히 무슨 뭐 화학요법, 항암제, 방사선, 뭐 수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암을 예방하는데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야 되노라 라고 하시면서 특히 약도 끊어야 되고 스스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을 털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노라 라고 저하고 의견을 그냥 똑같이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인 최석재 교수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이 이렇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바꾸고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 생식과 생채식 하시면서 암 걱정 없이 사는 것도 행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식습관과 생활습관 바꾸시고 암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화이팅!